좋아. 자, 30번 문제고, 학자들은 경제적 제재를 대하더라. 자, 뭐로써 대하냐면, 요거 내일 시험 문제로 냈는데, analogous with라고 하는 건요, 그냥 뭐뭐와 유사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를 대하는데, 이걸 마치 뭐와 유사하게 대하냐면, 전쟁과 유사하게 대한다. 자, 그럼 첫 문장 정리하고 갑시다. 경제 제재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걸 뭐와 유사하다라고 취급하냐면 전쟁과 유사하다라고 취급을 한다. 첫 문장은 늘 정확하게 잡읍시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 보니까 at times, 어떨 때는 말입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has regarded, 여기던데 sanction, 제재라고 하는 걸요. casus belli, 자 밑에 보면 전쟁 원인이라고 각주 있어요. 안 외워도 괜찮아요. 자, 어떤 때는 경제적인 제재를 전쟁의 원인이라고 따지는 국제법도 있고, 도덕주의자나 법학자들은요, 때때로 대하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제재들을 말입니다. 컴마 사이에 있는 거 몰랐다면 버려버린 상태로 뒤에 as로 넘어가서 똑같은 단어 확인하자. 뭐로서 대하여? 전쟁의 행위로서 대한답니다. 자, 그럼 쌤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다 같아요? 경제 제재 뭐랑 비슷하다? 전쟁이랑 비슷하다. 얘들아, 수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문장 읽고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남아야 돼.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다음 걸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털리기 시작할 거야. 간단하게 읽는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장 들어가 볼게요. 형광펜 단서 나이스. 인디드. 그럼 쌤 형광펜 단서를 줬다는 건 이 문장 무슨 말 할지 알려준다는 거야. 이거 순접이잖아. 그러면 생각해야 돼. 이 문장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경제 제재는 뭐랑 똑같다? 전쟁과 똑같다. 이 말이 나올 거다. 예측하고 들어가 볼게. they, 그것들은 말이야. 그럼 이때 they라고 하는 건요, 계속해서 경제적 제재를 받아갈 것 같아요. 그 경제 제재는 정말로 구성합니다. 야, 무엇을 정말로 구성하냐면요, 이런 형태를 구성합니다. diplomacy, 외교의 이런 형태요. 근데 나와 있는 단어를 보니까 coercive,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강압적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persuasive는 다들 알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계속했던 말은 이거잖아. 경제 제재, 그건 뭐랑 똑같냐면 전쟁과 똑같아. 경제 제재, 우리는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야, 경제 제재 뭐랑 똑같아? 전쟁의 행위랑 똑같은 건데. 됐지? 그게 내가 전쟁은 설득력이 있는 거야. 강압적인 거야.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단어들 때문에 앞에 부분은 강압적이니 괜찮겠다라고 추론을 해본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A는 coercive로 잡았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강압적인 외교랍니다. 그리고 이게 sometimes, 때때로는 블라블라가 된대요. 뒷부분은 버릴게요. 자, 다음 거 넘어가서 while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형광펜 들어갑니다. 선생님, 우리 머릿속에 또 떠올려야 되겠죠? 선생님, while A, B입니다. B의 논지가 유사하게 가는지 전환되는지 집중해서 읽읍시다. 자, B로 넘어가서, 자, many of the ethical issue,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 그 윤리적인 문제는요, which sanction, 구조 분석 잘 보세요. sanction, 제재가 raise, 불러일으키는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어. 이게 맞지? raise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제재가 불러일으키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parallel, 일치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those, 바로 이런 문제들과 일치하더라고요. 자,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현대의 전쟁에서 불러일으켜지는 문제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괜찮지? 그럼 쌤 지금 한 번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while A, B에서 A의 내용과 B의 내용은 반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 지금 A 자리에 나온 건 위에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경제적인 제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그거 parallel, 비슷하던데 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랑
논지가 똑같지, 앞에 거랑. 근데 B는 반대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앞뒤를 전환해야 되니까 it would be blank래. 그럼 misreading이면 오해니까 마이너스고, reasonable은 합리적이니까 플러스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말을 보자. to 부정사 이하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세요. 크리테리아 오브 원이니까 전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기준을 apply 뭐 할 거래요? 적용할 거래요. 그럼 이 A를 어디다가 to B에다가 적용해야 돼. 중간에 있는 컴마 못 읽겠으면 빼버려도 상관없다니까? 그럼 쌤 지금 to 부정사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전쟁의 원칙을 제재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대로 묶어보겠습니다. 쌤 to 부정사 이하를 묶어서요. 묶어서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제재라고 하는 것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같다라고 취급하는 입장인 것 같아. 전쟁의 규칙을 제재에 적용할게 라는 말이니까. 이거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끄덕? 그쵸? 근데 while A, B에서 알려주고 있는 게 있잖아. 야, 제재와 전쟁은 뭐하지 않은 거야 라고 뒤집어야 돼. 같지 않은 거야 라고 뒤집어야 돼. 그러니 우리가 B에서 찾아야 되는 단서는요,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미스리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앞 논지를 반박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거지. 이게 while이 알려주는 거고. 돼? 너희들이 이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도 막 떨리고 시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거, 연습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 문제 풀 때 사실 이 while A, B 부분이 가장 변수였어서 이제부터 뒤에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야, 사람들은 제재를 전쟁과 같다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고 뒤집은 거고요. 뒷부분 넘어가서는 형광펜 단서 체크 한번 갑니다. especially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호이라, especially도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 그럼 제재와 경제는 같지 않아. 이 말이 이 문장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쌤 이거 순접도 똑같이 얘기할 거군요. 자, 갑니다. 자, in the case of concern here. 바로 여기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정말 길게 가로 짝대기로 여러 진술이 나오는데 버려도 괜찮겠죠. 부연 설명이니까. 근데 얘 읽으러 들어가는 순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는 무슨 말 할지 알거든요. especially니까 두 개는 다른 거야. 맞지? 그럼 뒤에 더 읽어볼게. Ethic and Policy Analyst들은요, should be prepared.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할 준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새로운 현상의 도덕적 문제를 검토할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쌤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새로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쌤 여기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지안이 듣고 있지?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니네들 이거 똑같다고 보고 있었잖아.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경제적인 제재, 이걸 new phenomenon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 이걸 한 번 더 on their terms까지 물결 쳐봐. 그것들만의 관점에서 봐야 돼. 즉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제재니까 제재만을 고유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and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형광펜 한 번만 더 갈게. should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보자. 자, 그리고 shoul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위성이고, 쌤 당위성은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논지는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이 논지를 잡아야 되니까 그 당위성 should가 여기 나오는 be 동사원형 1번에도 걸렸던 거고 뒤에 나오는 be 동사원형 2번에도 걸리는 거니까 이 시선지가 포함된 문장의 큰 의미도 둘은 달라야 돼. 이 말을 해야 돼. 맞지?
이렇게 간단해야 문제는 풀리니까. 그럼 뒤를 봤을 때 cautious라고 하는 거는 경계야. 그럼 얘들아 경계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 이거 경계하세요, 주의하세요라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flexible 하면은 유연한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반대 의미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건 좀 뭔가를 유연하게 해.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쌤이 이제 관건은 이거네요. 묶어보겠습니다. about부터 이하까지 나온 이 꺽쇠로 묶은 덩어리가 경제적인 제재와 전쟁을 같게 하냐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긍정 부정의 뉘앙스가 매칭이 되겠군요. 이름 끄덕 맞죠? 그럼 뒷부분 보겠습니다. apply가 또 나왔어요. 동글 A. to 나왔어요. B 부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쌤이 이렇게 잡았을 때 현존하는 스케마야. 자, 쌤이 여기서 현존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럼 이거는 뭐의 규칙이겠어? 전쟁의 규칙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전쟁의 규칙을 evaluate wartime blockade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거, 그럼 전쟁의 규칙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라고 cautious 가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그 B자리에 나왔던 while A, B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30번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거 풀어드렸고요. 중간에 31, 32 많이는 안 틀렸는데 요건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순서대로 쭉 갈게요. 알겠죠? 자, 조금 힘들어하니까 31번 쌤이 돌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올라갑니다. 바로 돌아다닐게요. 필기 안 할 때는. 가보자. 자, 31번 빈칸인데 오늘 푸는 빈칸은 모두 첫 문장 빈칸. 그럼 빈칸에서 중요한 거 뭐다? 타겟을 잘 잡자. 준영이 요것만 듣자. 자, 31번 첫 문장 읽어볼게요. Those who live under the rule of tyranny. tyranny, 독재. 라는 단어야, 독재. 아, 그러면 독재 정권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 사람들이 faced with a range of possibility, 이런 가능성을 직면합니다. 따라하시면 끄덕끄덕. 해석 괜찮아요? 민호 괜찮아요? 31번. 자, 어떤 가능성을 직면하냐? 빈칸으로서의 가능성을요. 여기까지야. 됐지? 자, 그럼 빈칸에다 한번 적어보자. 타겟은요, 독재 정권 아래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 아래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것. 중요한 건 독재 정권인 거고. 자, 소재 잡았으니까 형광펜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잊지 마라. 빈칸은 내용 보려고 하지 말고 반복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자, 다음 문장 바로 보니까 데이가 나와. 거기다 형광펜 한번 쳐봐.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두 줄을 내려오면 땡땡 뒤에 또 데이가 보일 거야. 형광펜.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데이에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또다시 땡땡 하면서 5월 데이가 또 보일 거야. 형광펜. 자, 얘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빼박이지. 누구 말하는 거야?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을 몇 개로 제시했어? 3개로 제시했으니까 나열되는 것을 무슨 점 골라야 돼? 공통점 골라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데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들은요, choose to become, 고릅니다. accomplice,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대답, 공범자. 그쵸?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내일 냈어요. 자, 공범자가 되거나 아니면 follower, 뭐가 되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쌤 밑줄 치겠습니다. accomplice and follower에다가 밑줄. 첫 번째 경우는요, 공범자 혹은 추종자가 됩니다. 따라와줘요. 두 번째 데이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치? 자, 두 번째 데이는 they can become, 그들은요, silent witness야. 조용한 목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밑줄. 세 번째 데이 내려갈게. or 아니면 they can simply retreat.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into, 뭐로요? A stance of unknowing, 난 몰랐다라는 입장으로요. 그럼 밑줄 칠 거 a stance of unknowing이야. 자, 그럼 따라하시나 봐. 1번은 공범이나 추종자야. 적극적 가담이지. 그 다음 2번은 목격자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3번은 미안한데 나 몰랐어. 이런 느낌이야. 자, 이 세 가지 입장을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되는 단어를 봐주세요. 뭐라고 시작돼? All these level of collusion 이라고 표현하죠? 형광펜 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단계들이라고 말하는 건 앞에 나왔던 대의 몇 개를 다 받는 거야? 3개를 다 받아가는 거야. 화살표 연결. 그럼 이 3개를 다 받아서 all these level of collusio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콜루전 밑에 나와 있잖아. 이거 뭐야? 공모라는 거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든 그냥 목격만 했든 아니면 난 몰랐어라는 입장을 취하든 이 3가지 입장은 모두 콜루전, 독재 정권에 뭐 했다 이 말이야. 공모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잖아. 사실 여기서 답은 나왔던 거야. 자, 그럼 독재 정권에 공모했다? 그럼 그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 31번의 선지를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7번 한번 봐봐. 얘네들은 다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끝나야 될 거야. 자, 1번의 judge는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건데, 몰랐다. 나 그냥 볼 거야. 2번, 3번의 대의는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judge는 X를 칠 것 같고, 자, 2번에 나오는 모럴리스트 하면 도덕주의자 이렇게 평가할 건데 도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독재 정권 얘기했는데요. 맞죠? 자, 3번에 바이스탠더 하면 뜻이 뭡니까? 방관자라는 뜻이네요. 어때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냥 지켜봤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자, 4번에 challenger 하면 도전하는 사람. 그럼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아닌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negotiator 뭐 하는 거지? 협상하는 건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자, 그럼 내가 놓쳤다. they, all 합쳐주는 요 부분 놓치지 않았을까? 거기 잘 봅시다. 잘했어. 내가 요 정도 속도인데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에 32번 가는 거야. 32번 또 들어가 볼게. 쌤, 얘도 빈칸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첫 문장 봐봐. Planning for future. 내가 뭘 준비할 거야? 미래를 준비할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미래를 준비할 때 is greatly aided. 도움을 많이 받아요. 빈칸에 의해서요. 자, 그럼 빈칸에 적을 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미래 계획에 도움되는 것. 아주 간단하네. 미래 계획에 도움되는 것. 굿자. 자, 근데 빈칸 뒤에 가로 짝대기가 나와. 그러면 빈칸을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 빈칸 뒤에 나오는 짝대기는 무조건 직접적 단서라 단서 1번으로 표기해놔야 돼. 문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럼 단서 1번을 내가 정확하게 읽어볼게. 이대로 이해했나 봐봐. 자, aim to avoid야. 자, 이런 거 피하려고 목표를 할 거야.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따옴표 안에 wish I would done that. 내가 그거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야. 그럼 쌤,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뭔가 후회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더 갑니다. 자, 이 내가 후회를 하는 pitfall, 위험을 피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 즉, 후회를 하면 안 돼. 근데 이 후회를 하는 pitfall, 위험은 common, 이럴 때 흔해. 뭐 할 때 흔하냐면 generalized planning이야.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에 후회할 수 있는 위험이 흔히 일어나. 그럼 나 봐봐.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말 하는 거 같지? 맞지? 그래서 단서 1번은 일반적 계획 X라고 봐야 돼. 이게 중요해서. 아니, 그럼 얘들아, 일반적 계획은 안 좋다. 그럼 일반적의 반대말이 뭐지? 구체적이고 특정해야 되고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빈칸에는 약간 구체적으로 잡아라 이런 말 나와야 되나가 벌써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뒤에 더 들어갑니다. 소재가 괜찮아서요. 쌤,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 거 들어가요. while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y 나왔으니까 또 a, b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게. 야, while we can go through, 우리가요,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that are worth while planning for, 계획할 가치가 있는 모든 시나리오 겪어볼 수 있죠. 근데 a죠. 그러니 컴마 뒤에 갑니다. 그렇지만 we can mock up some aspect of almost all of them.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정한 측면만 모크업 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나는 여기서 따옴표 안에 있는 모크업을 몰랐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 얘는 무슨 뜻이냐면 모의하다 라는 동사야. 모의고사 할 때 그 모의 말이야. 민호야,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모크업을 몰랐다라고 가정하자. 니네들 문제 풀었을 때 접근했던 것처럼. 그럼 따옴표로 강조받고 있는 거니까 그냥 추상명사처럼 취급하자. 앞으로 그냥 모크업이라고 내가 말을 할게. 근데 앞에 거랑 반복되는 거 보이잖아. 일반적으로 계획 잡지 마. 그럼 구체적으로 해. 그렇다면 some aspect가 네모 박스가 쳐질 거야. 여기가 오히려 단서로 반복되는 게 느껴졌어야 됐다 이 말이야. 그쵸? 다음 거 볼게요. 아, 다행이다. 모크업 해석 못했는데 풀어주려나 보다. For instance 형광펜 들어갈게. 맞지? 맞지? 그래, 이 말이지? 아, 오케이. 이렇게 지문이 끝까지 풀려야 답이 나와. 맞잖아. For instance, 예를 들면 you can simulate. 너는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어. 아, 없어.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원자력 발전소가 spewing radiation이야. 방사능을 뿜어내는 거 모의 훈련할 수 없어. But 하지만 you can learn. 넌 이건 할 수 있어. fire drill을 할 수는 있어. 자, 이 단어 좀 외워줘야 돼. drill이라는 단어는 반복 훈련을 뜻해. 드릴이라는 단어는 반복 훈련을 뜻해. 그런데 반복 훈련이라는 단어 앞에 fire가 붙는 걸 보면 화재에 대한 반복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아가들 봐봐.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하는 거야. 화재의 상황에 대한 연습이야. 화재의 상황. 그렇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 특정 경우만 연습한 거고 그래서 fire drill에다 네모 박스를 칠 거야. 그럼 이거는 화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경우를 연습한다라는 말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 더 가볼게. 자, 이런 fire drill을 운영할 수 있는데 fire drill 안에서는 you do, 네가 할 수 있어. what you would need to, 네가 해야 하는 걸 할 수 있어. 그런 상황 아래서 말이야. 땡땡, 즉 구체적 소재 나오니까 버리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자. 자, 다음 문장에 시작되는 단어는 뭐예요? only라는 단어로 출발을 하죠. 자, 이거 잠깐 멈춰서 구조 설명 한 번만 하겠습니다. only through activating this scenario까지를 꺽쇠로 묶으세요. 그렇지. only 여기. 찾았지 이제? 자, 그리고 이 밑에다 쓰는 거야. 이걸 only 부사구라고 불러볼게. 자, only 부사구는 오직 이럴 때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어구랑 똑같다 그랬고, 그럼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나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 도치가 일어나야 될 거야. 따라하시면 끄덕. 자, 그럼 그 도치 구문 어떻게 잡히나 볼까?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 튀어나왔고요. you라는 주어 붙어 있고요. run이라는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그럼 only 부사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도치 구문 형태 확인했습니다. 유진 이런 거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런 시나리오를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럼 여러분들 네모 박스, this 시나리오 네모 박스. 그럼 밑에다 이거 쓸 수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라는 건 맞춰봐. 일반적 시나리오 말하는 거야? 구체적 시나리오 말하는 거야? 구체적 시나리오. 그치? 잘한다. 내가 맞췄어도 그렇게 풀었나 확인해야 돼. 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 시나리오를 활성화해야지만 can you learn? 넌 배울 수 있다니까. 뭘 배워? 밑줄 learn the particulars이야. 뭘 배울 수 있어? 특정한 것을 배울 수 있어. 선생님, 저 사실 제 살갗에 와닿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이해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잡아. 이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죠?
다만 조금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문장들의 흐름이거든. 자, 얘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넘어가 보자. 자, 다음 문장 넘어가면 형광펜 단서가 하나 보일 거야. 어디다 칠까? 어디다 칠까? however 쳐볼까?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올 거야. 뭐에다 칠까? therefore 쳐볼까? 그치? 자, 그럼 그 두 개 흐름 한번 잡아보자. 가볼게. 자, however 부분을 읽어보니까요. 주어는요. 러닝 이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벤트 시나리오 네모 쳐봐요. 그럼 쌤 이때 이벤트 시나리오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보는 거예요? 특정한 거예요? 특정한 시나리오 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특정한 시나리오를 보는 것은 하지만 takes time, 시간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time이나 leisure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앞에서는 특정한 거 하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however로 바꾸면서 그 특정한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치? 마지막 therefore 그러므로 combination 합치세요. 지우야 드릴을 그럼 쌤 여기서 드릴은 뭐죠? 구체적 사건을 연습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벤트 플래닝 미리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 사건을 정해놓고 그걸 플래닝 미리 계획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 합치시면 is practical 훨씬 실용적일 겁니다. 흐름 어때? 괜찮지? 그럼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주 간단하네요.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끝. 그럼 선지 가봐. 가자. 자, 지금 잠깐 멈춰서 뭐 할 거냐면 1, 2, 3, 4, 5번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아가들 쌤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빈칸 풀거나 주제 풀거나 그때는 선지 싸움이야. 지문을 아예 못 읽진 않을 거란 말이야. 헷갈리는 선지가 나왔을 때 눈으로만 봤을 때 절대 몰라요. 써보라 그랬어. 해석을 적는 건 말이 안 되고 키워드를 적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 자, 선생님이 잠깐 입 닫고 있을 테니까 1, 2, 3, 4, 5 선지에 키워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우 졸리면 다시 뒤로 나가자. 어떻게 할래? 괜찮아? 필요하면 나가. 해석하고 키워드만 적는 거다. 보자. 쌤만 봐봐. 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자, 1번부터 읽어보면 모든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자. 동등한 긴급성과 노력을 가지고. 자, 해석됐다면 끄덕. 끄덕. 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요.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필자는 다 제네럴하게 보지 말고 스페시픽 하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게 반대말로 생각이 들어. 이렇게 판단했으면 잘했어. 2번 가볼게. 자, 2번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스페시픽한 걸 정리하고 파티큘러한 것들을 정리하세요. 정답 2번. 이렇게 풀면 돼. 3번 내려가 볼게. 작은 일상적인 위험들도 제거하는데 자원을 집중하세요. 직역은 이거고. 그럼 쌤 3번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걸 잡아보면 아주 작은 일상적 위험도 제거하세요 라는 건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이란 뉘앙스랑 난 비슷해 보이거든? 그치? 그럼 이거 작고 일상적인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거 보라니까? 틀렸지? 그래서 얘들아
1번이랑 3번은 사실 속어를 하는 논리가 같아. 주제로 골라야 되는 특정한 것이라는 뉘앙스와 반대를 이루는 선지야. 1, 3번. 되죠? 자, 그리고 4, 5번 한번 가봅시다. 쌤 4번은요. 비상 상황의 체크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세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럼 쌤 얘는요. 체크리스트 말한 적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능장 들어갔는데 체크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내포돼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체크리스트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과 같아, 얘들아. 완전 두 개가 같은 단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5번까지 가봅니다. 이전의 불편함과 이전의 루틴이 파괴됐던 것으로부터 배우세요. 그럼 쌤 이 5번은 굳이 한번 정리한다면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지? 그러면 여기서도 뭐 과거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말한 적 전혀 없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 31번 한 명 틀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32번 두세 분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안 틀려도 괜찮았을 것 같고. 자, 이 문제까지 보고 내가 잠시 또 끊을 겁니다. 3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얘도 풀기 전에 지금 방금 했던 이 작업을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1, 2, 3, 4, 5번의 선지만 보면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고르겠습니다. 얘는 보면 그 선택지 자체는 앞에 32번보다는 조금 간단한 느낌이 좀 들어. 그치? 그냥 뭔가 고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 1번도 고객의 편의와 고객의 안정감을 최대화하자. 그럼 1번에서 중요한 거, 고객 편의를 높이자. 맞지? 2번도 한번 봐볼게. 개인적인 선호를 보여주는 건데 이때 개인적 선호는 내 거야, 고객 거야? 고객의 선호가 되는 거네.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선호를 리플렉트, 반영하자 이런 느낌으로 볼게. 그치? 3번도 봐볼게요. 고객에게 경외심과 경외심과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확신을 만들어낸다. 3번 고객에게 확신을 주고 경외심을 준다. 그럼 이건 내가 고객한테 줘야 되는 거지, 얘도. 4번 내려가 볼게. 돕는다. 자존감을 강하게 만들도록. 근데 누가 자존감을 강하게 만들어? 고객이 만드는 거지. 그치? 자, 그럼 4번에서 정리할 건 고객의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난 이렇게 봤어. 그래서 들어. 자, 다음 5번. 고객에게 대처리아를 보여준다. 그들이 주된 접근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내가 주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라는 것을 고객에게 show, 보여준다. 이거야. 얘들아, 모든 선지 다 할 필요 절대 없는 거야. 연습하니까 시키는 것 뿐이고요. 본인이 틀리거나 헷갈린 선지는 이대로 보자고. 알겠지? 자, 그럼 잡아놓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요. 자,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그 빈칸 문장에 fractiona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요거는 쌤이 요렇게 한번 잡아줄 테니 기억만 합시다. fractional이란 단어는 두 가지 뉘앙스로 기억을 해주면 딱 맞아요. 1번, 2번. 1번은 뭐냐면 전문직을 뜻합니다. 전문직 중에서도 정말 여러 전문직이 있지만 수능에서 쓰일 때는 보통은 의사를 뜻해. 보통. 의사라고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더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자라고도 나와. 자, 근데 지금 쌤 저 1, 2번 단어 뜻 중에 제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문장에 테라피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치료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단어를 보고 1번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해봤거든? 오케이. 혹시 몰랐다면 그냥 프랙셔너에도 상관없을 것 같고 concern, 관계시키는 거야. 관여시키는 거야. 스스로를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냥 뭐뭐에 종사하다. 뭐뭐와 관련 있다. 그럼 얘네들은 말이야. 몸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 관련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이게 정신과 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 자, 어찌됐든. 자, 그럼 그 정신과 의사들은요, use design to입니다.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씁니다. 그럼 타깃은 되게 간단해 보여. 정신과 의사의 디자인 사용 목적 이렇게 잡아보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쌤 알겠습니다. 좋아요.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often 종종 말이야 there will be sign 어떤 간판이 있을 거랍니다. 쌤 그럼 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의 일종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게 치료해주는 사람의 광범위한 훈련과 그리고 우월한 지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떤 디자인을 썼냐가 중요한 거니 디자인을 쓰는 목적인 거니 목적이지. 그럼 그 말은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간판을 써. 예를 들어 더 봐봐. 액자 안에 담겨있는 학위가 있어. 아니면 말이야 인상 깊은 외관을 갖고 있는 책들이 선반에 놓여 있어. 쌤 결국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디자인의 일종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extensive training과 superior wisdom이라니까요. 나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 괜찮지? 뒤에 더 가보자. 이거 민지 extensive 잡아놨더만. 그죠? 다음 거 보세요. very expensive. 매우 굉장히 비싸고 잘 알려진 shrink가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may dispense with these sign. 이런 사인들과 함께 dispense 될 수 있어요. 그 결과 replacing them. 그것들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냐면요. 오토리테이리안한 방법으로 바꿔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자. 오토리테이리안이란 단어도 중요한데 이거 전체주의적인 이 뜻이야. 선생님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아까 지문에서 봤던 tyranny라는 단어 그거 뭐랑 똑같냐? 독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들이 무언가 디자인을 바꿀 거야, 민호야. 근데 이 디자인을 바꿀 때 물결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거냐면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거야. 전체주의죠. 그럼 내가 군주야. 뭐한 군주?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우월한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바꾸려나 봐요. 이해돼요? 오케이. 더 들어가자. Certain type of interior design. 어떤 특정 유형의 디자인이 are common at all level. 모든 수준에서 비슷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However,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선생님 잠깐만. 얘는요. 인테리어 디자인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디자인 사용의 뭡니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 전체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묶어서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흔히 보여지는 디자인 유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카페트, 검은색의 소파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은 모두 디자인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디자인의 사용 뭐야? 목적이야. 그럼 이미 위에 단서는 얘와 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빈칸을 우리가 풀 거라면 오히려 순서 삽입보다 빈칸이 쉬운 게 요즘의 트렌드니까 풀려면 타겟 제대로 잡는 거 신경 써라. 그래서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대로 한번 가보자. 결국 사용 목적이 뭐냐면요. 고객의 편의 증진 아니고요. 나 잘난 거 보여주려고요. 2번도 보세요. 고객의 선호가 아닌 거예요. 4번 고객의 자존감 아니고요. 내가 메인스트림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경외심을 가져.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줬으면 돼요. 소재 신선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짚어봤고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자, 31, 32, 33까지 털었고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이 뒷부분을 좀 집중해서 또 한번 다룰게요. 순서 삽입. 알겠지? 이 역할을 다 쌤이 지금 만든 거지? 봄쌤이 쏘아 올린 공인 거지? 자, 일어나 그래 얘들아. 가자. 아니 요즘에 진짜 야구가 너무 재밌잖아. 그쵸? 현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코어를 말씀드리면 LG가 3위랍니다. 한화가 2고요. 이게 꼬라지를 딱 보니까 LG가 또 이길 것 같네요. 그죠? 뭐 한화 팬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전서연 한화 팬이에요? 축복을 빌겠습니다, 주자님. 그래서 얘들아, 야구를 쌤도 원래 안 좋아했거든. 나는 야구 팬도 없고. 근데 그 옛날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걸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구에 흥미를 가지게 됐는데, 진짜 야구에 그 말이 있대요.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다는 걸 쌤 친구가 알려주더라고. 약속의 8회? 야구가 9회까지 있는데 8회에서 약속의 8회 뭔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거라서 우리한테도 되게 맞는 말 아닐까 라는 생각을 난 많이 합니다. 요즘에 야구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단 며칠 안 남은 시점이지만 분명히 남은 기간의 노력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아, 나는 이것도 있나? 쌤 고3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원장님들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내신 대비까지 해주고 이제 알아서 수능 잘 보고 와 이렇게 아예 고3 아이들을 다 나가게 하는 학원들도 꽤 많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내 성향에 안 맞나 봐. 이것들을 어떻게 보내? 공부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알려주는 게 내가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읽고 한 번이라도 야 이거 몰랐지? 이거 알았어? 몰랐어? 그냥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말 해주는 게 내 역할 아닐까 싶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선생님의 의도.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합시다. 자, 저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들 이미 앞에서 많이 잡았고 36, 7, 8, 9 그 다음 40번은 맡길게. 좀 해봐. 알겠죠? 안 틀려야 되는 놈들이 틀렸었거든요. 그리고 41, 42번은 빠르게 한번 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문제는 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날 테니까 집중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가보자고. 세민이 알겠죠? 예. 자, 그럼 쌤이 여기 앉아서 빨리빨리 한번 해버릴 테니까 잘 쫓아와봐요. 36번부터 달릴게요. 해보자. 나 문제 안 쳐다봐도 돼. 지문에서 눈 떼지 말고 본인이 문제 풀 때 그 생각을 했나 보자. 유진이 풀었니 그 부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36번 제시문부터 한번 갑니다. 자, 제시문 읽어봅니다. As far back, 뒤로 돌아갑시다. Famous ancient Greek physician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돌아가서 It has been known that 대자리어가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스트링 G. 그럼 쌤 뒤에 Y를 빼면 이거 스트링이에요. 그럼 뭐야? 줄이잖아. 그래서 스트링 G가 줄 같은, 끈 같은 이런 단어거든.
그럼 끈과 같은 메테리얼들이 있고요. 그 메테리얼이 나중에는 nervous라고 불립니다. 우리 nervous 안 해요. 신경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체계는 flowing to and from the brain. 해석 잘 봐. 뇌를 향해서 흐르기도 하고 뇌로부터 흐르기도 하는 거지. 그럼 어찌됐든 중요한 단어 동글 nervous 잡을 거고요. 신경체계. 자, 그리고 and that 이겁니다. This system, 이 신경체계라는 체계는요, is the medium, 어떤 매개체입니다. by which 그 매개체에 의해서 muscle, 근육들이 통제되고 감각이 인지됩니다. 자, 그럼 제시문 오른쪽에다 써보자. 신경체계라고 메모하시고요. nervous. 옆에다가 땡땡. 근육 통제 감각 인지. 자, 일단 제시문이 길긴 했지만 이 정도 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첫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서 문제 맞추고 싶다면 늘 첫 문장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그쵸? 자, A 갑니다. It would be many centuries before this error was corrected야. 그럼 예서의 형광펜칠 준비해볼까? 어디다 형광펜 들어갈까? this error 들어갈까? 그럼 쌤 일단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오류가 제시가 되어야 해요. 그쵸?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A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보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 오류가 교정되기 전까지야. 그럼 오류가 고쳐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게 A고 그 말은 고쳐졌다를 전제로 하는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A 앞 내용은 이거야. 오류가 제시가 되었어야 했고 오류를 고치기 위한 시간이 흘렀어야 해. 이게 핵심이야, 이거. 그러면 이게 너무 쉽게 느껴졌다면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얘도 틀렸을 거야. 여기가 관건이에요. 자, 그럼 B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They knew this. 그들은 이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they도 나오고 this도 나와요. 대명사가 쏟아져. 그들은 이걸 알았어. 그 뒤에 더 읽어볼게. 민호 들어요. through 뭘 통해서요? 너무 끔찍한 실험을 통해 안 거예요. severing 아주 심각하게 척수를 뽑아내거나 clamping nerves 신경체계를 꽉 잡음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약간 신경체계에 대해서 끔찍한 실험을 했다 이런 말인 것 같으니까 이때 this라는 내용은 앞에 제시문을 그대로 받아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 A는 탈락이니. 그럼 B를 보류해놓고 C로 한번 내려가 볼 건데 C에 이거 잡았어요? wasn't until이 나와요. 이거 무슨 구문이 아가들? not until 구문 나왔잖아. 그러니까 not until이 나왔다는 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해서 야 비로소 뭐뭐 하다 라는 거잖아. 희원아 그럼 번역해볼게. 잘 들어. It wasn't the late 1700년 17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학자들이 대쩌리아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뭘 발견했는데요? flowing through blah blah 라고요. 그럼 쌤 여기서 쌤 옆에 따라서 메모하세요. 1700년대 후반이라고 메모하시고 옆으로 화살표 빼서요. 새로운 발견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쌤 이 흐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발견이 오류를 그대로 가져온 거겠어? 고쳐낸 거겠어? 나던틀 구문을 썼다는 건 고친 결과겠죠. 밑에다 괄호 열고 오류 고친. 자 잠깐만 그러면 A는 오류를 고치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진술이었고 C에는 오류가 드디어 고쳐졌다라는 말이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정답은 뭐가 돼? B, A, C가 되겠네 라는 게 명백해지지. 이해되면 그다음? 그럼 쌤 B 마지막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오류가 있어야 돼요. 오류가. 그럼 B 마지막에 오류만 찾자. 어떤 단어 보면 알 수 있어? wrongly concluded. 잘못 결론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다 동글. 이게 A에 어디로 올라가? this error로 화살표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순서 문제 쉽다고 한 거야. 그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답이 너무 명확한데요. 또 놓치면 제자리 걸음이겠지. 됐어? 자, 유사한 패턴으로 37번도 풀어줄 건데
자, 얘는 제시문 정리를 직접 한 번만 할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읽어봐. 해보자. 그나마 이게 소재가 중요하다. 지우야 뒤에 쓸 수 있다. 그렇지. 아, 우리 민호도 이제 잡겠네. 쟤가 오늘 순서 2개 다 맞은 거네? 근데 38번은 자, 직역 한번 해볼게요. 만나보자. 선생님 37번을 3점짜리로 만든 건 막 근거가 아주 좋아서 라기보다는 그냥 삐아제의 이론이라는 조금 어려운 소재를 썼다. 근데 우리 내신했던 친구들이라면 너무 익숙한 학자죠. 삐아제. 그쵸? 자, 읽어볼게요. 삐아제는 대절 이하를 발견했어요. When children, 아이들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단지 extend, 확장시킵니다. 뭐를요? They already have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extend, 뭐 시켜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다 이 정도로 정리되나 봐. 아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확장해서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해한다. 이런 류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기존 개념 확장, 미스테리 이해. 이거잖아. 잘한다.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니네들이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 Where can things go? 야,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갈까? When they go away. 사라지면 말이야. 야, 뭔가가 사라지면 이게 어디로 갈까? 물었지. 그리고 뒤에 They can go to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겠다. 선생님 갑자기 물건이 사라졌다라는 구체적 상황을 들어주거든요. 뒤에 나오는 의문문은요. 예시라고 취급했으면 가장 적합합니다. 쌤 그러면 이 질문은 아이들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렇게 이해해요. 일반적 진술 때려놓고 뒤에 예시 하나를 제공했네. 물건이 사라져. 왜 그러지? 내 친구가 이사 간 것처럼 딴 나라 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 됐나요? 자, 그럼 A 첫 문장부터 가봅니다. 자, A 첫 문장. In their model of the world야. 쌤, 모델이라는 건 뭐라고 번역할 거냐? 그냥 모델이요. 그럼 쌤, 모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어떤 사고 혹은 체계 혹은 개념?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냥 모델이라고 말하는 걸 선호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델이 있어. 근데 이 모델은 which is built up, 만들어진 거야. from, 뭐로부터? observing animal, 동물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일단 앞에 동물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더 갈게. There is, 거기에는요, assumed link, 가정된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그 연관성이 뭐냐면요, between movement and life야. 뭐와 뭐는 연관된다. 움직임과 생명은 연관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A 옆에다 한번 적어보자. 동물 관찰, 화살표, 모델, 형성. 자, 아까 이해되면 끄덕. 그리고 그 모델은 밑으로 빼서 움직임, 똑같다, 생명.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럼 쌤 일단 제시문 뒤에 A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제시문에는 동물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탈락할게요. B로 내려갑니다. 자, B를 보니까 the sun, moon, wind야. 야, 이 모든 것들은 움직여요. 들어 상진아. 자, 움직이는데 and so like animal. 여기 형광펜. 모처럼 동물들처럼 움직여요. 그럼 쌤, 이 B도
동물 얘기를 한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선지 같다. 그럼 이제 C로 한번 가보자. 유력한 시작이 C일 것 같은데. C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How is wind made? 야, 도대체 어떻게 바람이 만들어지냐? 라고 또 물어봤지.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예시 2번 같아. 제시문에서 말했던 거 물건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 예시 1번. 지금 C로 내려와서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예시 2번인 것 같다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라고 할 때도요. It is made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breeze, 손바람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럼 본인의 개념을 확장해서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의 현상을 이해했네요.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갑시다. 삐아제 콜드예요. 자, 그럼 쌤 자꾸 나 잠깐만 봐줘 얘들아. 콜드라는 동사가 나오면 이거였어. 앞에는 구체적인 현상 설명할 거고 콜드 뒤에는 그걸 개념화할 거라고 했었지? 그럼 앞에 예시 1번, 2번 설명했고 이제 그걸 개념화할 거야. 이해를?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해. 기울임체로 나와 있는 assimilation이란 단어에다 네모 박스. 그럼 이게 아이들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일 거고 그게 바로 동화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반적 진술로 개념화를 지어줬으니까 다음 문장에 형광펜으로 들어가자. 뭐 얘기 나오는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는 예시를 꼭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or example을 읽어보면 아이들은 대절이야라고 가정할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하다? 살아있다라고요. 그럼 봐봐요. 움직인다, move 동글, 살아있다, alive 동글. 두 개 서로 화살표 연결. 움직이면 무조건 뭐한 거다? 살아있는 거다. 움직이면 뭐한 거다? 살아있는 거다. 그럼 움직이는 거면 살아있다라는 말 어디 있더라? A 자리에 무브먼트와 라이프를 링크한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A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로 넘어와요? B에 넘어와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움직이니 살아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럼 보통 틀리면 지금 5번 틀렸잖아요? 그럼 B 자리에 like animal이라는 뉘앙스를 조금 더 잘 봤다면 어땠을까? 이해되는 거지?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속도 어때 얘들아? 괜찮죠? 오케이. 자, 38번 내려갑니다. 제나가 틀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세요. 자, 38번도 제시문 얘는 바로 풉니다. 형광펜 쳐요. 어디에다 칠까? 연대지 쳐야 되니까. This social behavior까지 같이 쳐.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사회적 행위가 나와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앞에 뭐 나와야 돼? 사회적 행위 나와줘야 돼. 그렇게 필기하면서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행위는요, seem to allow,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된 predator avoidance와 food finding과 orientation이에요. 결국 뭔가를 improved, 뭐 시켰다? 개선시켰다. 이 정도만 잡읍시다. 지금 앞에 사회적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정답 4번 바로 한 번만 가볼게요. 쟤네 몇 번 찍었어? 3번? 알겠어. 자, 4번 먼저 가봐. 쌤 4번 앞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대로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주하는 종들은 솔리터리에다가 네모 박스 혼자 있습니다 라는 말이야. 그럼 이주종들은 보통은 혼자 있는데 for much of the year, but 하지만 네모 박스 start to flock together. 네모 박스 뭐 하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해요. Before or during migration, 2주 전 혹은 2주 동안이에요. 그럼 쌤 제시문에서 social behavior이 받았던 건 원래는 혼자 있지만 2주 전후 뭉치기 시작한다. flock together란 단어가 연결됐던 거거든. 그래서 답이 4번이고 4번 뒤에 형광펜이야. another에다 형광펜이야. 그럼 4번 뒤부터는 이제 그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겠다이기 때문에 뒤에는 답될 여지가 없고. 자, 그럼 헷갈렸던 3번까지 한번 잡아볼게. 3번이 아닌 걸 알려면 1번 문장 잠깐만 봐줘. 자, 1번 문장 보면 ready for migration, 뭐에 준비하는 거야? 2주에 준비하는 거야. 이건 철새들에 대한 얘기겠죠. 2주를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건 often이 뭐 종종 포함해. 여기다 네모 박스 a switch in diet, 식단의 변화를 포함해 이 말이야.
근데 얘가 제시문은 뭐야? 식단의 변화야? 뭉치는 것의 변화야? 뭉치는 것의 변화야. 소재가 아예 다르다고. 그 뒤에 더 읽어볼게. 스위치 인 다이어트에 네모 박스 쳤죠? 그리고 2번 문장 보세요. 많은 autumn 미그런트 하는 애들은 가을의 철새들은요. switch from insect to a diet. 인섹트에서부터요. 베리를 먹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럼 2번 문장도 스위치 인 다이어트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3번에 넣는다고 한다면 앞에는 식단의 변화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소셜 비헤이비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또 38번 틀린 친구 손 잠깐 들어볼래? 제나 말고. 몇 번 찍었어? 3번. 3번? 3번. 그럼 해결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앞에 나오는 말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삽입 문제는 제일 중요해. 기억해 놓자고. 괜찮지? 하나 더, 39 가자. 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웠어. 속도를 살짝 늦출게. 39번을 공부할 때, 채원아, 39번. 봐봐. 제시문 번역을 할 건데 이 중에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됐던 단어가 하나가 숨어 있어. 제시문 마지막 줄의 첫 단어야.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 자, indispensable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필수적인이란 단어. 자, 요걸 알려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제시문을 해석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풀게요. 그리고 39번 틀렸다 손 좀 들어줘. 그리고 손을 몇 번 찍었나 좀 보여줘요. 답은 4번이었거든요. 5번, 5번, 5번. 알겠습니다. 유진아, 이게 고3 문제 나왔을 때는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싶은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3회 문제 나왔을 때. 해석을 한번 해봤으면 이대로 읽힌 게 맞나 한번 봐줘봐. 일단 쌤 여기서의 연대지 단서는요. 더 퀘스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탐구는 이라고 말을 했거든. 나는 사실 얘들아 개인적으로 관사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 그치? 쌤 수업 오래 들었던 친구들 더 바뀌는 건 난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거든. 근데 이걸 잡는 이유는 그냥 탐구가 연구가 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앞에 연구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간단하게 봐달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연구가 proved surprisingly difficult 되게 어렵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연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인턴 그 결과 각각의 연구들은 had to bend 해야 됐습니다. 자, bend는 구부리답니다. 구부린다는 건 모양을 변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nd라는 건 그냥 change랑 똑같이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들은 바꿨어야 했어요. 뭐를요? 자신들의 기준을 상당하게 바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구조 분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in order to prove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to their own satisfaction까지를 삽입된 전명구로 빼야 돼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들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야. 그럼 입증하다라는 거는 타동사기 때문에 프루브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요 대절 이하였던 거야. 그럼 결국 대절 이하를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입증을 해내기 위해 기준을 계속 바꿔야 했다. 쉽게 보면 이건 뭐 하나.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쌤 제시문에서 그 탐구가 매우 어려웠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로 인한 자 인턴이야. 인턴은 결과잖아. 아까 내 인과관계 놓치면 문제 못 풀어. 결과잖아. 얘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을 상당히 많이 수정을 해야 된대요. 그럼 기준을 상당히 수정한다는 거 그럼 이걸까? 했다가 아 아닌가 그럼 또 바꾸자. 아 아닌가 또 바꾸자. 계속 바꿨어야 돼. 괄호 열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바꿔야 되냐면 대절 이하를 입증하려는 말이야. 그래서 대절 이하 내용까지 읽어볼게. Parallel postulate 하면 밑에 평행선 공리라는 개념을 줬어요. 그지? 자 그럼 이 평행선 공리라고 하는 게 기하학의 일관성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럼 쌤 그 말이면 결국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건 이 평행선 공리라는 어려운 개념이요. 필수적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럼 평행선 공리가 필수적이다라는 걸 내가 입증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계속 바꿔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쌤 그럼 이 앞에는 어떤 탐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목적은 평행선 공리를 입증해내기 위한 거일 거고요. 됐죠? 자, 이렇게 잡고 1, 2, 3, 4, 5번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별표했던 문제니까. 자, 제 신문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세기 수학자들이요 만들어냈답니다. 뭐를요? 완전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어요. 19세기로 출발. 그리고 이 새로운 분야는요 unthinkable to the older. 이전 세대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되게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 그럼 그 새로운 걸 뭘 통해 만들었겠어? 어려웠던 탐구를 통해 만들어냈겠지. 괜찮지? 그리고 다음 장 봐봐. Non-Euclid Geometry라는 게 있는데요. 번역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형광펜 단서죠. 케이스. 이게 사례입니다. 그럼 쌤 위에서 필자는요. 19세기 수학자, 19세기 수학자들이 만들었던 완전 새로운 분야 이걸 말하려고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 예시를 주는 거구나. 그럼 쌤 뒤에 있는 in 포인트는 어떻게 번역해요? 적절한이라고 보면 돼. 딱 그 지점에서. 근데 적절한 사례를 줬습니다. 오케이. 그럼 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약간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예시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19세기에 발견한 거기 때문에 18세기부터 출발하다 봅니다. 자, 18세기에 몇몇 저명한 수학자들이요. 여러분들 이거 내일 단어 시험에 냈는데 그들 스스로 take 받아서 들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took it upon themselves는 뭐뭐 하는 것을 자원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스스로 받아들였다, 스스로 해보려고 했다. 뭘 스스로 해보려고 했냐면요. Prove Euclid problematic parallel postulate. 말 길다. 유클리아드에 문제가 있었던 평행선 공리라는 것을 증명해보려고 했어요. 이거 증명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럼 쌤, 제 생각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탐구가 출발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어. 그걸 증명하려고 스스로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 뒤에 더 볼게. Which state that 여기 중요해. 그 평행선 공리라는 개념은 대절이하를 말해줘.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얘들아, 평행선 공리가 문제가 중요한 거야? 이거 문장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중요했던 거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를 아예 버릴게요. 이렇게. 같이 버려보세요. 얘를 버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야. 이거 내용이 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흐름 보면 되잖아. 근데 이 뒤에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평행선 공리라는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것뿐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탐구가 어디서 끝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중요했던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안 읽히는 문장이 있어도 내가 쫄지 말라고 무조건 얘기했잖아. 그치?
다음 거 보자. 3번 가볼게. By assuming,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 제한, 그 명제, 즉 이 평행선 공리라는 명제가 거짓되었다라는 걸 가정하면서, 그럼 이거를 거짓됐다라고 가정하는 건 증명을 하기 위해 했던 과정의 일부로 보여요. 이해되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set about,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다는 건 무언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요, contradiction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또 물결. 선생님, 여기서의 contradiction이 뭔데요? 나도 모르겠는데 뒤에 대절이야라고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 contradiction은 would you prove that, 대절이야를 표현하는 거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 공리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들을 찾으러 갔대. 그러면 얘들아, 계속해서 이 수학자들은 결국 내가 말하는 이 평행선 공리가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걸 밝혀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이제 답의 근사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쌤 4번이 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형광펜에 먼저 들어가 보면 우선 하우에버리야. 하지만 잡아야지. 내가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4번 선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대절 이하를 의심하지는 않았어 이거야. 그럼 의심한 사람이 없다는 건 그것을 명확하게 신뢰했다는 거야. 그치? 뭘 의심하지 않았냐면 이 증거가,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 우리가 알죠. 위에서 계속 내려온 거에 따르면요, 평행선 공리가 참이라는 증거일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그치? 그리고 그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발견될 거다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괜찮지? 자, 그럼 4번 정리를 해볼게. however는 세모로 표기하겠습니다. 전환을 해주면서 증거를 찾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면 끄덕여볼래? 여기야, 문제 풀었던 거. 그럼 쌤 잠깐만. 그럼 이 앞에 뭐 나와야 되나 한 번만 봅시다. 얘들아, 삽입 문제는 아무 문장이나 뺄 수가 없어. 흐름이 비어있는 걸 알려면 연대지 단서가 있는 부분에 답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얘랑 반대되는 뉘앙스가 나와야 되네. 반대. 그렇다는 건 증거를 찾을 거라는 확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 아, 그 말은 야, 이거 증거 찾기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이 나와야지. 근데 쌤, 지금 4번 앞에는 필연적으로 참일 거야 라는 걸 찾으러 시작했다 그랬지. 세르바우. 이게 너무 어려워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거든. 그럼 다시 제시문을 봤을 때 탐구가 뭐했다? 어려웠다. 나오지? 그럼 이게 이 뉘앙스 아닐까? 그러니 4번이 맞지 않을까? 맞죠? 그럼 그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을 거라고 확신을 했고, 5번 아닌 거 보여줄게. since가 나왔어. 얘들아, since 나오면서 A, B가 나왔을 때도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읽어가야 되잖아. 인과 관계. 그래서 컴마 뒤를 그냥 바로 볼게. since, and, since, 컴마. 그래서 뒷부분이거든. 그럼 there was no question이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There was no question that 대절 이하에는 의문이 없었어. 그 말은 뭐야? 뭐뭐는 당연한 거였어 라는 말과 같잖아. 그치? 그럼 뭐는 당연했는데요? 하고 뒷부분을 보니까 그 평행선 공리라는 면제는 궁극적으로 지오메트리의 필수적인 부분이야.
그럼 쌤이 necessary라는 단어 제시문에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필수적인 거야 라는 진실과 똑같잖아요. 이거 참일 거야 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같은 말 반복하는 거니까 5번 자리에는 빈틈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맞지? 와, 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4번의 however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3인 문제를 풀 때는 늘 요 빈틈에 뭐가 없을까라는 걸 찾는 게 먼저였다 그랬잖아. 이해됐어 나? 잘했어. 자, 오늘 이게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그죠? 41, 42는 장문. 장문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자, 이거 풀 건데, 그치. 괜찮죠? 자, 41번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요, 오히려 42번을 틀리는 것보다 41번 오답률이 높더라. 주제 파악이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1, 2, 3, 4, 5 선지 해석 한 번만 옆에다가 적어놓고 출발할게요. 하라고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너무 못생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들러붙는다? 같이 다니기 지금 해야 돼.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가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상한 애들이 달라붙습니다. 또 이상하게 이런 것만 유튜브에 누가 따서 봄쌤 외모지상주의 저 여자 인성 왜 저런 말 보면 하긴 지안이만 안 하면 되지. 그런 댓글 알리면 신고해. 신고해. 네가 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오늘 유튜브 댓글 다행이다. 이동. 우리 재난 오늘 선생님의 말이 많이 벗어나네요. 예측이. 그쵸, 예술이 있다. 그죠? 전서연 후배가 다 나가서 잡아봅시다. 유진이 오답할 때 그렇게 선지 헷갈리는 건 적어놔야 되거든요. 알겠지?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갑시다. 자, 얘는 내가 판서 없이 빨리 끝내드릴 텐데, 사실 얘들아, 얘는 1, 2분단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1분단의 전체는 이매진의 논조를 띄어, 즉 도입부 예시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내가 봤을 땐 딱 한 문제일 거야. 이렇게 도입부의 예시가 길게 나오는 지문이 하나 정도 출제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예시를 이해하는 건 당연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의 핵심 논지를 빨리 끄집어내야 되거든? 내가 그걸 지금 보여줄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빨리 끄집어내는 게 미션이다. 자, imagine 상상해봐. You signed a contract. 계약서에 서명했어. To write a novel. 소설 써주겠다고. 그리고 너의 출판자가 said 말해. 이게 예시가 되게 웃긴데, Instead of giving you your advance in cash, 너한테 내가 현금 주는 거 대신에 we can double. 2배로 띄어서 그것을 멀티밀리언 달러를 가지는 슈퍼컴퓨터,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나 봐요. 자, 이 슈퍼컴퓨터를 사는데 넣어줄게. You'd still have to put, 넣어야 될 거야, 아직도. 많은 양의 컴퓨터 영수증을 메꿔야 되긴 하겠지만, 요거 봐. 메꿔야 되긴 하지만 every little bit,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쌤이랑 한 달 동안 공부했잖아요. 쌤 공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나한테 김 10박스 갖다 주는 거야. 물물교환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이 친구를 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잡아온 생선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너한테 돈 안 주고 컴퓨터 사는데 내가 돈 좀 보태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어요? 아, 잘했어요. 이거 밑에 봐요. How much interest do you think? 너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작가들이 그 슈퍼컴퓨터에 얼마나 관심 있겠냐. 자,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요 인용문으로 들어간 따옴표 문장 있죠.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을 거야. 예시를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윗부분을 다 못 알아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의문문이 우리한테 힌트를 줘. 보면 작가들이 관심이 있겠냐? 슈퍼컴퓨터에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건 다음 문장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집중해. 얼도 비록 그 컴퓨터가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걸 하는 건 맞지. 얼도우야. 그럼 컴마 뒤. 그 머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누구한테? someone. 이 사람한테 말이야. 이 사람은 뭐만 하면 되거든. 그냥 단순한 워드 프로세싱만 하면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지문 안에서는 글만 쓰면 되는 작가한테 쓸데없이 슈퍼컴퓨터 준다는 거야.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한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 소재를 끄집어낸다는 건 본인한테 필요 이상의 좋은 기능을 준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돼. 도입부 예시는. 그랬을 때 다음 문장에 이게 뭐예요? 이건 오버슈트한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의 양을 능가한 거예요. 이 말이야. 그럼 쌤 1문단 여기까지 읽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물결이. 작가가 필요한 것 이상을 준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소재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 블럭을 읽어갈 때 조금 더 주의를 합시다. 쌤 다음 블럭 읽을 건데요. 형광펜 단서 쏟아집니다. important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하게 잡아야 돼요. 형광펜이에요. important. 이거 중요한 거야. 뭐 하는 게 중요한데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 쌤 오버슈팅 과다하게 썼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필요 이상의 성능을 줬다. 그게 1분단으로 우리가 알아낸 거고, 필요 이상의 성능을 주는 건 대절 이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꺼린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걸? 그 기술 받는 걸요. 그럼 쌤 분명히 1분단에서는 작가들 관심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늘 꺼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말을 하거든?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기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 뭐로 판단해야 돼? 형광펜? if, 하위 예시로 B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 그치? 그럼 if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 만약에 너가 그 슈퍼컴퓨터를 공짜로 받은 거야. 돈 안 내도 돼. with 누구까지 같이 줄 거냐면 프로그래머까지 같이 줄 거야. 뒤로 넘어가. maybe 그럼 you would want. 너 그거 원할 거야. 매칭해봐. free 동글 공짜로 줘. 그리고 그거 쓸 수 있게 프로그래머까지 붙여준대. free로 줘. 그럼 want 할 거야. 화살표 연결. 쌤 그럼 지금 if로 나온 예시가요. 공짜로 주면 원한다고 했으니까 받는 거 자체를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역으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뒤에가 더 갈게요. 아 오케이 그렇구나. So 그러므로 또 형광펜이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 소비자들은 보통의 경우에 더 좋은 제공을 받아들이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왜? want 했다고 했잖아. 그럼 C도 맞는 거지. 쌤 지금 if로 제시된 예시를 바탕으로 B와 C를 모두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리에 이 내용 맞나 봐. 필요 이상으로 성능을 제공하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공짜로 준다면 마다할 사람 없다 이 말이야. 됐지? 다음 거 내려가 볼게. The question is. 문제는 이거야. 형광펜이잖아. 전환할 거란 얘기잖아. 미야. The question is. 문제는 이거야. Whether they are willing to pay for those performance improvement. 이런 성능 개선에 대해서 돈을 낼 만한 willing, 의지가 있냐라는 문제야. 공짜로 주면 누구나 다 할 건데 뭘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돼? 돈 달라고 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다음 거 이제 넘어갈게.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는 occur, 이럴 때 벌어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별표. incremental. 아까 내가 표현해보자. incremental 위쪽이 아래쪽이야. 둘 중 하나잖아. 어디?
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여기야. 여기야. 점점 증가하는 이라는 고급 어휘야. 근데 알아야 되는 단어지. 점점 증가하는. 이거 내일 냈다. 야, 이거 내가 오늘 오랜만에 시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쌤이 내일 거 단어 시험지에서 다 작업했거든. 여러분들 오늘 혜택이신 겁니다. 이득이세요? 얼마나 이득이에요? 지금 몇 개나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아무 감흥이 없어. 괜찮아.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야. 자, incremental improvement이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더 이상 말이야. 의미 있는 이득을 주지는 않아. 누구한테? 소비자들한테. 그 결과 making that 대절이야가 돼. 그 소비자가 꺼리게 되는 거지. 성능 개선에 대해서 돈을 낼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야. 괜찮습니까? 이해? 다음 거 더 가볼게요. 경제학자는 대절이야라고 말을 해.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유용성이 없을 거라고 말해. 그 성능 개선으로부터 말이야. 됐죠? 그럼 머릿속에 정리되나? 오버슈팅은 과다한 성능 개선이고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서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상태. 다음, what make overshooting even more punishing? 그 앞에 even. 쌤 여기서 even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아까 봤던 particular이랑 똑같아요. 순점이어야 합니다. 그럼 성능 개선, 돈 안 내. 나 이거 별로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punishing, 가혹한이라는 단어거든요. 마이너스적인 뉘앙스 들어가는 거 맞죠? 안 살려고 한다는 거니까. 근데 D는 쉽게 속어가 되는 거고 그 오버슈팅을 더 가혹하게 만드는 건 대절이야인데 그게 벌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대절이야를 아는 상황이 말이야. 회사가 뭘 알게 되냐면 점진적인 개선을 만드는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값이 비싸지게 된다면 더욱 가혹해져. 그럼 쌤 이거 매칭 한번 해볼까요? 뒤에 expensive 동그라미 쳐볼까요? difficult 동그라미 쳐볼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싸진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맞으니까 퍼니싱에 화살표 연결해 놓자. 마이너스의 단어 나오는 거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이 왜 아닌가 보자. 그러니까 5번의 문장은 required investment 요구되는 투자가 계속해서 화살표 위 거기서 올라갈 거야. 투자가 올라간다는 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야. 돈이 많아지는데 시장에서의 리턴, 돌아오는 것 이거 냈어요.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수익일 거 아닙니까? 수익은 올라가요? 내려가겠죠. 바로 이게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나오는 퍼니싱과 연결돼야 되는데 수익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말이니까 5번이 맞구나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오히려 많이 틀렸던 게 주제라고 했어. 마무리할게. 봐봐. 자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자. 시장의 혁신이 실패했다. 자 여기까지 좋아 나빠? 좋아. 맞잖아. 근데 뒤에 봐봐. 뭐 했을 때라는 조건이 틀렸냐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니즈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말이야. 그럼 X 칠 거 베이직 X, unmet X야. 오히려 과다하게 충족된 상태가 오버슈팅이죠. 그죠? 2번 갑니다. 발전된 기술의 탐색이야. 뭐 나쁘진 않는데 발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financial burden이라는 단어가 절대 아니죠. 그럼 쌤 이 단어 왜 썼겠어요? 마지막에 투자가 뭐 블라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랑 연상짓게 만든 거고요. 3번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pitfall 또 나왔네. 위험. 그럼 혁신의 위험. 와 나쁘지 않아. 준영아 듣고 있죠? 근데 이 혁신의 위험이 즉 소비자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가입니다. 자, 기대치를 초과한 거야? 지불 의사를 초과한 거야? 지불 의사를 초과한 거야. 소비자가 원했던 걸 넘어섰다가 아니라요. 얘들아, 이거 중요한 선지야. 익시드까지는 너무 좋아. 소비자가 원하는 걸 넘어섰다.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거든. 근데 예측했던 걸 넘어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낼 지불 의사를 넘어섰기 때문인 거지. 4번 갈게. 이노베이션 오버로드는 혁신의 과부하. 쌤, 과부하라는 단어는요. 적절한 정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혁신이 오버슈팅 된다. 즉, 더 많은 퍼포먼스를 줬지만 더 적은 가치를 산출해낸다. 그럼 이 가치는 소비자한테 가치가 없게 느껴진다. 답 4번. 5번 내려갈게요.
당신의 제품이 다루거나 복잡하게 합니까? 유저들의 emerging 새로운 니즈를요? 유저의 니즈를 아니라니까요. 유저의 니즈 아니에요. 그걸 너무 넘어서서 지구를 안 하고 싶어라는 현상을 말해요. 알겠어. 자, 그럼 내가 오늘 얘들아 여기서 끝낼 테니까 내일 오기 전까지 나머지 문제 오답은 꼭 하고 옵시다.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오늘 갈게요. 고생했어.